자활기업 창업의 성공 요인. 자활기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창업을 할 때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자활기업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의견들을 많이 물어보면 크게 5가지로 창업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잔업이 잘 될까? 과연 우리가 창업을 했을 때 싸우지 않고 잘 협동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꼭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월급이라도 제대로 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일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고,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수급이 탈락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5번째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창업을 내가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창업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어떤 두려움이 가장 많으실까요? 어떤 고민이 가장 많으실까요? 주로 크게 2가지가 가장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단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돈을 잘 벌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매출을 잘 낼 수 있을까? 이 2가지가 가장 크게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활기업이 창업한 후에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활기업은 창업한 후에 3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집중 지원 기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도 자활기업이 창업하면 창업 후 3년까지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은 자활기업이 폐업을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활기업이 창업을 해서 지원을 받는 기간이 끝난 경우에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자활기업 창업 후 지원 기간이 끝나면 얼마나 살아남을까?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자활기업이 총 1760개가 창업을 했고 이 중에서 426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만 보면 창업 후에 75%의 자활기업이 아직도 생존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자활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50%가 폐업을 하고 나머지 50%가 살아남아 운영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활기업이 창업을 해서 살아남는 자활기업과 폐업하는 자활기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활기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자활기업의 유형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자활기업의 대표자를 창업한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출을 하고 자활기업 자체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자활기업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을 했지만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스스로 경영을 진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집단은 자활기업에 창업하셨던 구성원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뽑지도 못했고 구성원들이 스스로 기업을 경영하지도 못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3분의 1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활기업의 3분의 1은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의논해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도 스스로 감당하는 기업인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 해당이 됩니다. 또 다른 3분의 1은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했지만
기업을 스스로 운영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 운영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일까요? 기업과 관련한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외부 지원기관, 주로 지역자활센터에 의존하거나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들도 3분의 1 정도 되죠. 나머지 3분의 1은 더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구성원들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했지만 구성원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출하지도 않았고 기업 운영을 스스로 하지 않는, 말하자면 사업단처럼 운영되는 기업이 3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창업 후 3년 동안 집중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이 세 개의 집단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기업이 지원 기간이 끝나고 스스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간이 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외부의 지원이 중단되면 첫 번째 기업 집단은 스스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대표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경영적인 어려움들을 스스로 의논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이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기업 집단은 대표자를 스스로 뽑지도 않았고 기업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이 끝나게 되면 기업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곳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세 번째 집단은 3년의 지원 기간이 끝나고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장처럼 운영되다 보니까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운영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문제는 가운데에 있는 기업 집단 두 번째입니다. 대표자를 스스로 뽑았기 때문에 대표자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지원을 받는 3년 동안은 기업에 대한 운영을 스스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을 쌓아놓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원을 받는 동안에 자활기업이 스스로 경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온 곳은 기업 집단 1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를 쌓게 되지만 지원 기간 동안 외부 지원에 의존을 해서 대표자 중심으로 운영은 하지만 자체적으로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경영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한 기업들은 기업 집단 2에서 기업 집단 3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집단의 절반 정도는 기업 집단 1로 성장을 하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기업 집단 3처럼 대표자도 없어지는 경영이 어려운 기업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활기업 창업 후 3년이 지나고 살아남는 기업이 2분의 1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이 창업한 후에 3년 후 살아남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성공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해서 잘 따르고 각자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등 기업 자체로 체계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체계를 갖춰가지고 같이 협동을 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쌓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활기업 자체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생산계획, 인력관리, 영업관리, 회계, 세무 등 자활기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 스스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창업할 당시에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역량을 많이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초기에 3년 동안 집중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 기업 운영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런 경영에 대한 노하우들을 기업 자체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들을 충분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업이 운영될 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번과 2번입니다. 1번은 사장과 종업원이 기업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은 대표와 구성원이 기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활기업은 몇 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활기업은 대표와 구성원으로 운영이 되는 기업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1번과 2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 개인 사업자나 법인 중에도 1번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1번은 회사의 주인이 사장이지요. 종업원은 직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2번은 회사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구성원입니다. 구성원이 대표를 선출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죠. 1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누가 다 이익을 가져갈까요? 네, 당연히 사장이 가져가겠죠. 종업원은 이익을 배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번은 기업이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면 구성원들이 이익을 배분하게 되죠. 기업이 손실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1번의 경우에는 사장이 손실을 다 책임지겠죠. 왜냐하면 사장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2번은 회사에 손실이 생기면 대표가 혼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감당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은 구성원들이 함께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성원들이 모두가 책임지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자활기업을 창업했을 때 창업한 구성원이 모두 대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활기업이 창업할 때 세 사람이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공동명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개인 사업자란 세 사람이 다 사업자 명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에 공동대표 누구누구누구 왜 2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세 사람이 모두 대표의 역할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한다면 기업이 잘 운영될까요? 대표란 일반적으로 기업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 사람 모두가 대표로서 기업의 총괄 운영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어떤 조직이든지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 즉 총괄하는 역할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일상적으로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없다면 조직에는 당연히 혼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이 머리 역할을 하는 조직과 마찬가지인데요. 머리는 없고 모든 사람이 손발 역할을 하는 조직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머리 역할을 하는 조직에는 반드시 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와 같이 공동대표 방식으로 운영하는 단체들도 실제로는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단체들도 상임대표 또는 상임이사를 두어서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조직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활기업이 모델로 삼고 있는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죠. 가장 흔한 기업의 형태인 주식회사 또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지만 대표이사를 두어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대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창업자와 경영자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요? 앞서 공동명의 개인 사업자와 같이 공동명의의 대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창업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에서는 창업자라고 이야기하고 명칭상으로는 공동대표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주식회사나 법인 형태를 놓고 보면 보다 더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이 경우에 개인 사업자의 공동대표는 주식회사의 주주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협동조합에서의 조합원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이란 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회사의 지분을 동등하게 가진다는 얘기죠. 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사람은 설립 자금의 출자의 의무가 있고 사업 실적과 이익을 배분할 권리, 손실을 책임질 의무, 동업자를 선택할 권리, 대표를 선택할 권리 등 회사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함께 의논해야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집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곧 대표이사가 아니듯이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곧 이사장이 아니듯이 경영자를 별도로 두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경영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이 협동조합의 이사장과 같이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사업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지시와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사업 실적과 이익을 만들 의무가 있고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에서는 공동대표로 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그 역할이 곧 기업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자의 역할이 아니라 법인의 주주나 조합원과 같이 중요한 사안들을 함께 결정하고 지분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의 역할로 이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동개인 사업자에서 공동대표는 창업자로서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같은 개념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 유한회사의 사원도 같은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출자를 하고 회사의 지인으로서 역할을 하며 기업의 대표로서 경영을 총괄하기보다는 지분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분을 가진 사람은 출자와 손실 책임의 의무를 가지고 총회에 참여해서 이익의 배분, 손실의 책임, 동업자의 선택, 대표 또는 경영자의 선출, 사업계획과 예산과 같은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또한 같은 의무를 가지는 역할입니다. 기업에서 대표는 경영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라고 하면 기업 운영을 총괄하는 경영자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모두 경영자를 의미합니다.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는 주주들이 아마 몇십만 명이 될 겁니다. 누가 주주인지 정확하게 다 알기도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를 경영하고 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졌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죠. 공동사업자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지분을 가진 창업자들이 모여 기업의 경영을 담당할 경영자, 즉 대표를 별도로 선출해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개인 사업자에서의 공동대표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들은 경영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가진 기업 소유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대표로서 경영에 참여한다면 기업 운영이 너무나 어려워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체계를 잘 잡지 않으면 기업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창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체계를 잡지 않아서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기업이 폐업으로 가는 사례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카드 뉴스를 통해 살펴볼까요? 자활기업의 창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하여 잘 따르고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의 체계를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생산, 인력, 영업, 회계, 세무 등 운영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